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맥도날드, 그다음에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은 롯데리아, 그다음에 그 어떤 치킨 가맹점인 교촌치킨, BBQ, 편의점들, 이러한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어떤 시스템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래와 이런 부분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의와 용어,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어떤 유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랜차이즈는 자유를 주다,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프랜차이즈의 본부인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영업 운영권을 준다, 어떤 권리를 준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프랜의 자유를 주다, 어떤 본사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런 의미와 함축된 의미인데, 어떤 본사에서 권리를 준다, 뭐 이러한 것을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태동은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부모님이 어떤 감자탕 가게를 잘하고 있으면 아들들이,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아들들이 다른 동네에서 감자탕 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칠형제 감자탕이라든지, 그러면 감자탕집이 칠형제가 각각 다른 동네에서 감자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설렁탕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마포에서 설렁탕을 오래 하고 있는 기업에서 부모님이 하고 있다면, 본점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면, 뭐 가맹점을, 어떤 가맹점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네에서 아들이 아니면 딸이 뭐 이렇게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프랜차이즈와 어떤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으로 해서 뭐 롯데리아라든지 교촌치킨, BBQ와 같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의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된 거는 상당히 어떤 그 오래된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근대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은 롯데리아가 좀 대표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의점들, 그리고 음식점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의 어떤 정의는 뭐냐면,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의 정의라든지, 일단 뭐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의 정의라든지, 가맹 사업 진흥 법률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정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프랜차이즈 정의가 뭐 유사해요. 그런데 각각 조금씩 프랜차이즈라는 부분을 설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정의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가맹본부라고 하는 부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 그래서 가맹사업자,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상호 계약을 하는 거는 맞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맹본부에서 뭐냐면 가맹본부는 맥도날드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경영 노하우와 훈련 등을 제공하고 계속적인 이익 제공 및 유지 의무를 어떤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도 제공하지만 프랜차이즈로서 맥도날드의 어떤 브랜드라는 걸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또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 본부의 소유의 공동의 상표라든지 맥도날드 상표라든지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맥도날드 본사의 기준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출자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프랜차이즈를 정의할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가맹본부에서는 경영 노하우와 훈련 등 또 계속적인 어떤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술,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상품을 통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대신 어떤 의무, 브랜드 가치라든지 간판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 소유의 공동의 상표 및 기준에 따라서 본사의 지침대로 영업을 하고 자신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출자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일단 되겠습니다. 일본도 비슷한데 일본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한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가맹본부에서 상표, 서비스, 상호, 그다음에 영업 상징물을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에 제공하고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서 품질이 가맹점별로 다르지 않도록 일정하도록 어떤 노하우를 제공하고 상품의 판매 및 사업 운영 권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는 역시 가맹본부에게 상표라든지 경영 노하우 제공받은 그런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한다. 이런 의미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가맹본부와 본사와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을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본부의 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가맹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라는 게 있어요. 백화점 협회, 뭐 이렇게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권익 향상이라든지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기네들 협회를 구축해서 어떤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가맹 사업자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맹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랜차이즈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협회에서 프랜차이즈라는 부분을 어떠한 것이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가맹본부, 프랜차이저,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 가맹점 간의 지속적인 채권 관계다. 계속적인. 그래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게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롯데리아 본사에서 롯데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롯데리아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롯데리아 본사의 영업 방법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느 가맹점에 가도 동일한 어떤 햄버거를 팔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영업 권리를, 뭐 롯데리아 노원점 그러면 노원 지역에서 왜 롯데리아는 어떤 노원점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에 관한 일정한 통제와 지원한다. 왜냐면 롯데리아 가맹점이면 모든 가맹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판다고 느껴져야만 소비자가 어떤 동일한 브랜드로 인식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맹 본부에서 어떤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상호, 영업 방법, 서비스, 영업 권리,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맹 사업자는 어떤 일정한 대가, 그래서 뭐 가맹 보증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로열티라고 매월 수수료를 낸다든지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프랜차이즈 협회의 정의가 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의를 또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어떤 촉진시키고 통제하는 법률로서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가맹 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떤 지배를 받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정의한 것은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가맹 본부와 일단 뭐 GS25라는 GS 리테일 본사, 가맹 본사와 GS25의 가맹 사업자라고 하는 가맹 사업자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GS 리테일에서는 GS25라고 하는 상표라든지 GS25의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 영업 표시를 어느 GS25를 가더라도 통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업 표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GS25의 가맹점에 어떤 그 편의점의 상품하고 서비스를 동일화하도록 뭐 노원점에 있는 GS25라 아니면 의정부점에 있는 GS25나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 및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교육과 통제를 하는데 이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가맹 사업자는.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되면은 프랜차이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학자의 뭐 보면은 외국의 학자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 본부가 그러니까 가맹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어떤 지역의 가맹자에게 가맹점에게 상호라든지 상표, 뭐 노하우, 기타 기업 운영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업 운영 방식을 허가한 것이 프랜차이즈다. 그러니까 뭐 이디야 커피, 요즘 뭐 이디야 커피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죠? 이디야 커피의 본사가 강남에 있는데 그 본사가 각 지역에 있는 이디야 커피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이런 것들을 파는 상품도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판매 판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디야 커피 가맹점이 만약에 노원 지역에서 있다 그러면 노원 지역에 500m 범위 내에서는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상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내가 이디야 커피숍을 하고 있으면 내 바로 주변에 보호받는 지역에 또 다른 이디야 커피숍 같은 브랜드로 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일단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라든지 가맹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정의를 갖다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을 좀 정의해 보면 기업 경영 방식인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가맹 본부가 있고 가맹 사업자가 있는데 독립적인 관계로서 그러니까 사업은 각각 독립적 가맹 본사도 본사에 사업을 하고 가맹점도 가맹점에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독립적인 관계로서 상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계약 관계다. 그런데 그 계약 관계인데 가맹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가맹점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상호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BBQ 본사에서는 영업의 표시라든지 동질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느 가맹점이나 동질 BBQ 본사에서 서울에 있는 가맹점이나 지방에 있는 가맹점이나 동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노하우와 교육 훈련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어느 점포를 가더라도 여기는 BBQ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것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맹 본부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가맹 사업자는 BBQ 가맹점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어떤 BBQ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필요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사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가맹비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로열티 이런 방법을 본사에 지불함으로써 어떤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품을 사용한 대가로 대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업으로 여겨지는 거죠. 소비자는 어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더라도 본사와 동일하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도 본사가 100% 직영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다른데, 스타벅스 같은 100% 본사와 지점 간의 관계가 100% 본사 소유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본사 소유, 가맹점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라든지 BBQ와 같은 어떤 닭과 관련된 프랜차이즈는 거의 본부와 가맹점들은 거의 독립적으로 순수 가맹점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이지만 이디야 커피는 거의 100% 가맹점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썸 플레이스는 CJ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가맹점에서 운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종합적인 정의를 보면 가맹 본부라고 하는 본부와 가맹 사업자 간의 어떤 기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기업 경영 방식인데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공동의 이익 목표를 달성해서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하는 것이다. 근데 가맹점 본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어떤 영업의 표시라든지 동질한 서비스가 나오도록 이런 것들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을 제공해주고 가맹점에서는 그 어떤 권리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서 가맹비라든지 어떤 로열티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립 요건은 본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았는지 그다음에 동질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프랜차이즈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롯데리아가 어느 점포에 가도 동일한 햄버거를
있어야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지도라든지 교육 훈련을 통한 관리와 통제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맹금, 사용료 보증금 이런 수수료를 어떤 본사에 제공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가맹점과 가맹금과 사용료만 어떤 지불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꼭 다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러한 것에 유사한 수수료를 좀 지급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상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다른 사업과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본사 뭐 할인점 뭐 롯데슈퍼 본사 그다음에 롯데슈퍼의 각 지점 롯데슈퍼의 뭐 도곡점 롯데슈퍼의 수유점 롯데슈퍼의 의정부점 뭐 이렇게 되면 본사하고 지점 점포하고 관계가 명령체계라는 거죠. 그 대신 본사 소유라는 거죠. 본사 소유. 근데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부와 이렇게 각각의 노원, 롯데리아 노원점, 롯데리아 뭐 의정부점, 롯데리아 뭐 어떤 각 가맹점들 간의 관계가 각각 독립적인 관계라. 그리고 이제 이와는 좀 별개로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닌 뭐 소매상 어떤 슈퍼마켓, 홈마트, 수유점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유점, 그 다음에 노원점, 그 다음에 뭐 의정부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각 아무 관계도 없는 경쟁 관계 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은 본사와 관계 어떤 할인점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본부의 직속 어떤 뭐 기업이 되겠죠.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사 소유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부만 있고 가맹점은 독립적인 기업인데 품질이라든지 판매하는 상품 이런 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용어는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가지고 하는 거를 체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맹 사업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맹 본부는 이제 가맹점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사업자는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맹 희망자는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가맹점 운영권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어떤 점포의 거리를 독립적으로 어떤 그 권리를 확보한다든지.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리아 본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받으면 보통 한 1km 정도 어떤 1km 정도의 상권을 보호해주고 이데아 커피숍 같은 경우는 500m 이런 걸 가맹점 어떤 그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가맹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맹 본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가맹 지역본부는 이제 가맹 본사에서 어떤 뭐 노원 북부 지역, 서울 북부 지역, 서울 남부 지역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맹 중개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뭐 개설해주는 어떤 그 대리인이 되겠죠. 가맹 계약서는 아까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한다고 의해서 성립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을 하게 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겠지만 자원이 부족한 부분, 대리인 이론 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면 먼저 자원 부족한 이론이라면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만 운영을 하고 가맹점까지
다 본사 직영으로 하면은 어떤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본부 시스템만 구축되면 가맹점들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햄버거 만드는 재료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어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또 확보하지만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어떤 본사 소유가 아닌 가맹점의 어떤 이거를 직영화했을 때 직원에 대한 채용, 직원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가맹점주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그 부족한 전부 다 소유해서 운영했을 때보다 어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리인은 이제 가맹 본사와 가맹 본사의 대리해서 가맹점주가 어떤 영업을 한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 부족 이론에 의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설명하면 가맹본부는 규모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맹본부는 소유보다 이익을, 그러니까 가맹점을 여러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100점포가 있다면 100점포를 그냥 소유하는 것보다 본사와 가맹점으로부터 일정의 수익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맹본부는 인적, 현지 시장 지식 이런 부분을 어떤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은 운영을 하니까. 대리인 이론도 이제 가정은 가맹점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가맹점주가. 그다음에 가맹본부는 잘 알려진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일방적인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의회에서 어떤 주요 과정이고, 실제로 이제 예측은 자원 부족 이론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설명하자면 소규모 신생기업이 대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만 있으면 가맹점들 숫자를 늘려가지고 어떤 그 작은 돈으로 큰 기업화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데, 소규모 신생 가맹본부는 유명 브랜드나 동지류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프랜차이즈 협회의 등장이라든지 가맹점 사업자의 권한 보호 확대, 가맹본부의 감시관리 어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자원 부족 이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리인이라는 관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제 효과,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의 상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효과를 가맹 본부 차원, 그 다음에 가맹점 차원, 소비자 차원에서 보면은 가맹 본부 차원에서 효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직접 가맹점에서 직접 파는 것보다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자본과 노력이 절약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판매는 가맹점주가 하고, 그 다음에 가맹점주 것까지 상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효과는 계속적인 지도, 교육의 비용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맹점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가맹본부와 같은 경영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떤 그 경험이 없어도 롯데리아 햄버거 만드는 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없어도 롯데리아 가맹점을 하게 되면 일단 쉽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그 경영 노하우를 본사로 받으니까 또 소비자에게도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거고.
부정적인 효과는 이제 가맹점 자체 문제 해결이나 경영 개선에 대한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 소비자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뭐 어떤 서울에 있는 롯데리아나 지방에 있는 포천이라든지 양구 뭐 이런 롯데리아도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효과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악용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의는 프랜차이즈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기업 경영 방식인데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맹점이 독립적인 관계로서 공동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 그래서 롯데리아 본사와 롯데리아 가맹점 간의 독립적인 관계로서 어떤 공동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로서 롯데리아 본사에서는 영업의 표시라든지 동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맹점에 동일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경영 노하우와 교육 훈련을 제공해서 또 이런 것들이 각 가맹점이 다 동일하도록 관리하고 통제를 통해서 이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맹점은 롯데리아 어떤 노원점이라고 하면 노원점의 가맹점은 롯데리아 노원점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본사로부터 어떤 자금을 투자하고 본인이 본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타사업과 관계를 보면은 이제 보통 시스템에서 어떤 GS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본사라고 하면 각 지역의 슈퍼마켓이 이렇게 명령 체계로 본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효과는 본부 입장에서 효과는 일단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자본과 노력이 전략돼서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가맹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여러 가지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효과, 가맹점에 대한 어떤 긍정적, 부정적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